자, 얘들아 안녕. 짧은 영상을 위해서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수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기억이 날란가 안 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1차 대전 뭐예요? 식민지를 가진 제국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큰 싸움을 말하죠. 전쟁을 말하죠.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런 애들이 치고받고 싸운 1차 대전이 있었는데, 자, 그 1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비판하면서 사회개조 사상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사회개조 사상. 이거는 뭐냐? 앞으로의 이제 사회를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꿔나가냐? 그 전까지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상호 구조, 좋은 말이죠. 서로 돕고 협력해 나가면서 사회를 바꾸어 나가자라고 하는 사상이 잠깐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새로운 사상이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를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회주의 사상이란 뭐냐? 이 세상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막 억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탄압하고 착취하냐?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돈이 많은 금수저 혹은 자본가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 그 자본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으니, 자본가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하고 있으니 이러한 계급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에 도입이 되었고 곧 확산되었어요. 근데 국내에 도입되면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요소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되는데, 계급 해방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계급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를 착취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더라. 즉 식민지 민족이 해방이 되어야 된다. 계급 해방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민족의 해방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국내에 들어온 사회주의 사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해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었어요.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하다 싶을 수는 있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 국내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 192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혹은 민족운동은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사회주의 사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하니, 사회주의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이 계급 간의 대립, 그리고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착취당하는 계급을 해방하자라고 하는 게 이들이었다면은, 민족주의는 지금 무슨 일본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같은 조선인들끼리 무슨 서로 대립하고 해방하냐, 계급 나눠가지고 그러지 말고 조선민족은 단결하자. 돈 있는 조선인, 돈 없는 조선인 왜 나누냐? 민족끼리 단결을 표방한 게 바로 민족주의 이념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잠깐만요. 이것 좀 정리 좀 하고 옮겨보고 이어서 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은 계급을 해방해야 된다. 즉 우리 땅에서 이제 남의 돈 받고 일하면서 혹은 저 밑에서 착취받고 있던 노동자 혹은 농민
이들의 어떤 처지,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노동자, 농민운동, 뭐 소작을 한다면은 소작료를 낮춰달라,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라고 하는 이런 노동자 농민운동을 지원해주고 이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게 조선 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제는 이러한 사회주의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대부분의 다른 국가도 뭐 그랬어요, 요 시기에. 그래서 이 일제는 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 법의 이름은 치안 유지법이 되겠고, 이 치안 유지법은 1925년에 이제 막 도입이 되어가지고 내용은 뭐냐? 국가 체제를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자,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법이었어. 그럼 국가 체제, 즉 어떤 자본주의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뭐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탄압을 했지만,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실시된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 또한, 독립운동도 일본 제국의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간주를 해가지고 이 독립운동도 탄압을 했습니다. 뭐가? 치안유지법이. 그래서 조선공산당도 뭐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러 번 뭐 적발되고 탄압받고 해체되고 그랬어요. 자, 사회주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자, 민족주의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민족주의는, 자, 민족이 단결해야 된다 뭐 이거고, 자,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내용은 뭐냐? 사회도 진화한다. 즉 약한 힘이 없는 사회가 있고 뭐 강력한 사회가 있으면은 뭐 자연의 어떤 적자 생존 이런 거에 따라서 강력한 사회가 약한 사회를 어떤 집어삼키고 통치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는 거는 우리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실력을 키워가지고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몇몇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자, 우리 민족이 지금 일본의 이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자치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민족주의자의 일부는 자치론을 주장을 했는데, 요 자치론의 내용은 뭐냐? 그래, 일본의 통치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일본이 주권은 그대로 갖되 우리 조선인이 자치, 즉 일정 구역 내에서 혹은 일정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정치권을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타협을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의 지배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요것이 뭐 그 친일파들의 논리와 약간 이제 좀 경계선이 이제 아리까리한 거야. 그래서 일본은 자치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친일파적 논리로 변질된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몇몇은 친일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민족주의의 실력 양성 운동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배경으로는 요 시기 일본의 대기업이 조선에 진출하기도 했었고, 또 수입되어 오는 일본 상품에 세금, 전문 용어로 관세라고 하죠. 세금이 이제 없어져, 연세.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상품의 세금이 없어지게 되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본 상품, 일본 기업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고 국산 기업을 키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이 물산 장려 운동이고,
대표적으로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에서 물산장려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거 씁시다. 뭐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뭐 이런 표어를 통해서 국산품 애용 운동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국산품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하면서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가격이 올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품 이제 힘내라고 이제 사주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일본 것보다 뭐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가성비로 따지면은 뭐 안 맞더라. 그래서 안 할란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지도부가 일제와 타협하기도 해서 나중 되면은 흐지부지 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운동으로는 민립, 그러니까 민간에서 건립한 대학,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발생하니 뭐 이거의 배경은 뭐 그 당시 3.1운동 이후 새로운 교육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망이 있었지만 조선인들의 어떤 고등교육, 고등지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민족의 대학을 세우자 라고 하면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는데 그래서 돈도 모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가뭄 혹은 뭐 수해, 홍수 이런 걸로 모금이 저조했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그래 조선인들이 대학 필요해? 뭐 우리가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면서 조선에 있었던 어떤 엘리트 계층 혹은 돈 많은 계층 혹은 지식인 계층 이들을 일부분 수용을 하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흐지부지 되었다라고 하면 돼요. 참고로 경성제국대학은 지금의 뭐 대충 서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주제 8 내용입니다.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고 수업 참여하도록 하세요. 알겠죠?